누가 하신다고요? 두 분? 세 분, 여기 두 분하고 보조거실로 개인 선생님 하시고. 여기 있네요. 저 얼굴이 크게 나오잖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포커스. 나오는 거 같아요. 지금 카메라 안에 준비. 안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아, 2, 3, 2. 2, 3, 2. 둘, 셋, 넷, 다 7명. 하나, 둘. 여기 더 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네? 네. 근데 배우기 선생님은 테이블 퍼실리테이터를 보조하신다며. 그럼 6. 전용이시면 포함해서 이성이, 포함해서 윤희성, 홍순표, 정재은, 네. 아, 정재은? 네네. 박상현 전용. 그리고 오늘 제대로 소식이 로봇 공장님도 참석하시고. 아우, 네. 근데 공론장까지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가지고. 왜요? 그냥 상황 봐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도망 못 가요. 정상에서 못 가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누구 하시는 거예요? 의원회장 로봇 공장님 오시고요. 그다음에 어르신집 천연주 기자님, 그다음에 홍보 담당관의 오현진 선생님이랑 그다음 세 분이랑 임정원 선생님 안 해요? 임정원 선생님은 오긴 하는데 그때 둘째 출산이 7월 1일 예정이에요. 그래서 휴직을 휴가를 낼 수도 그거는 못 있겠네요. 지키겠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조심해서 그리고 여기 혼우 대표님, 저희 팀장님, 참여부정팀은 참여부장 팀은 아직 없어요? 원래 소리가 좀 아니, 다 장정훈 주임 빼고는 전원 참석해야 되는데? 아직 못 한 팀장이 오시면 다시. 우리 저희 빠른 마장님도 이제 그 식사 자리에서 네. 정보 다 들어야 되겠다고. 네. 네. 주무 자치분권 관련돼서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일반 주민들. 네. 위원분들 말고 일반 주민분이 4분. 그 다음에 위원분들은 41분. 41분, 네. 45, 50, 50명이면 되겠네요. 50명으로 해서 거기는 퍼실리테이터 분들도 포함해서. 포함해서 그러니까 77일 49. 네. 7명. 네, 어떤 데는 8명도 않고 그러겠네요. 7명. 일단 또 얘기해 주실 거. 오늘 첫째 날이 개강식 겸 해가지고 진행되는 거라서 전 총장님 오시고 좀 처음에 시순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좀 정해지면 다시 말씀드리고요. 네. 그날 준비되는 건 모든 구성 7조로 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모든 별로 자리는 다 미리 지정석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명단 보고 이제 같이 내부에서 좀 명찰도 미리 구비할 거고요. 사전에 지정석으로 해서 그 모둠이 5회차까지 가면 좋을 것 같다. 네네네. 네. 혹시 위원회에서 위원회인가요? 학회인가요? 좀 보시나요? 관계자분이? 네, 거기 기술권대학에서 촬영을 다 하러 오세요. 촬영하시죠? 네. 모니터 다 모셔가지고 촬영을 하고. 풀로 다. 네. 근데 그게 아마 강의만 촬영을 할 수도 있고 뒤에 공연장까지는 거기서 활동을 안 하고 오셔서. 일단 그러면 얘기할 거 다 하셨죠? 그러면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된 거 논의하기 전에 아까 얘기하셨던 이번에 퍼실리테이터 역할은 이제 러닝 퍼실리테이션에 해당되는 이제 역할인데요. 학습 도우미, 학습 촉진자 이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는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데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아니고 강의 내용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뭐 적용할 것인지, 혹은 어떤 질문을 던져서 그거에 대한 어떤 토론을 하거나 이렇게 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분권은 그러면 떠오르는 거, 박상혁 목사님부터. 알 듯 모를 듯 하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자치분권, 자치할 수 있도록 관에서 권한을 나눠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치할 수 있도록. 네네네. 자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눠주겠다. 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네요. 배 선생님은 어떻게? 스스로 권리를 찾아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왜요? 정부가 잘 해주면 네. 좋을 텐데 네. 그러지 않는 정도는 보여서. 네, 그렇습니다. 황인 쌤은 자치분권 그러면? 참여를 통해서 내 권리를 찾는다. 참여를 통해 내 권리를 찾는다. 네. 최근대 선생님은 너무 짧게 얘기하겠나? 한 10분 정도 저는 주변에 내가 문제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좀 그러니까 지속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걸 자치라는 큰 틀에서 어쨌거나 하겠다고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조차도 실현이 안 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관심,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도를 받아들여야죠. 네. 다시 말해. 하나가 보고 그걸 참여를 해서 권리를 권하는. 김영 선생님은 뜻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다 네.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지방자치가 된 지 지금 몇 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아마 시행착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 지금이 그런 네, 저도기인 네, 것 같은데, 네. 저는 관심이 없던 저조차도 이렇게 여기에 패말려드는 거 보니까 네.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잘 모르는데 들어가고 저는 좀 알아가려고 공부를 좀 해가려고. 네. 네. 그러니까 어쩌면은 더 좋을 수도 있죠. 주민들을 같이 참석하는 분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같이 고민하고 이러는데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은 아니고 강의 듣고 또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자치분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버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자치분권을 얘기를 하면 주로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지금 사회적으로는 국민들이 막 자치분권에 관련된 요구를 막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참여해서 뭘 할 테니 권리를 달라, 이런 사회적 기운이 막 북돋아져가지고 이걸 정치권에서 뭔가 반영하는 이런 양상은 아니죠. 양상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 자치분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온 맥락은 이제 김영생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는 어떤 시기, 또 그 이후의 과정하고도 관련이 있고, 제 기억에는 90년인가 91년인가 도입이 된 걸로, 91년인가로 기억이 되는데요. 당시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시에 무슨 당 총재였더라?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약속을 했었어요. 지방자치제를 도입하겠다. 그 전까지 전부 다 이제 중앙정부에서 다 임명하는 거였잖아요. 시군구 구청장을 포함해서 자치라고 하는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단식 투쟁을 하셨어요. 꽤 오랫동안.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DJ의 단식 투쟁의 어떤 결과물로서 이 제도가 시행된 걸로 이제 되어 있고, 그래서 주로 자치분권 관련돼서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하고 나누자, 이런 맥락으로 정치권에서 많이 논의가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도 핵심은 재정하고 권한인데, 그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보자면 재정하고 권한인데, 예를 들어서 이할자치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의 80%가 중앙정부로 가게 되고 20%만 지방정부로 와서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서 뭔가를 하는데 돈이 없는 거죠. 돈이 부족한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시행되면서 노령연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뭐죠? 아이들 학교, 아니 어린이집 무상급식이라든가 어린이집 네, 이런 무상보육을 해나가는데 이거를 이제 8대2로 중앙정부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중앙정부에서 다 자기 대통령 공약으로 하는 거니까 다 재원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 중앙정부에서 5를 내고 광역에서 3을 내고 기초에서 뭐 2를 낸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매칭해서 하는 재정 구조를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지방정부는 가뜩이나 2할밖에 안 되는데 더 살림살이가 쪼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그리고 권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률 재정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방정부는 조례재정 정도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상위법에 의해서 되게 많이 이제 규제를 많이 받게 돼서 실제로 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저촉되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방정부 운영상에 있어서의 어떤 그 지침, 중앙정부의 규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참여예산 그거 할 때, 공모할 때 안내했던 것 중에서, 행사성 경비, 행사실비 보상금, 이런 것 때문에 강사비가 50%를 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게 왜 나왔냐면은, 은평구에서 뭔가를 그런 지침을 정했다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강사비를 행사성 경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정부의 어떤 예산 과목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에서 황당한 기준을 이제 내려보낸 거예요. 뭐냐면 2015년 연말 2015년 기준에서 자치단체는 그 당시에 사용했던 예산 중에서 행사성 경비가 예컨대 50억 사용했다. 그러면 그걸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라고 그 지침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기게 되면은 페널티가 있어요. 뭐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걸 적게 주거나 안 주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는 강제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해마다 살림살이가 좀 달라져서 어떤 경우는 행사성 경비를 어떤 해에는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뭐 인구 대비해서 뭐 예산 규모 대비해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2015년 기준에서 행사성 경비를 그걸 넘어가지 않도록 운영해라. 아니면 니들 페널티 있다. 이렇게 이제 해버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은 규정인데, 이런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지방정부를 막 핸들링을 한다는 거죠.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근데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사이의 문제라고 보통은 인식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더 핵심적인 거는 선생님들이 얘기하셨던 걸 포함해서 저는 우리 사회의 어떤 시스템, 틀을 바꾸는 문제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치와 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운영 원리로서 새롭게 정립되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중앙집권적인 사회였고, 그 다음에 소수의 엘리트가 다 결정하고 나머지 사람은 따라가고 이런 구조였잖아요. 근데 자치라고 하는 거는 일단 사전적인 의미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는 게 자치잖아요. 스스로 다스려 나간다. 근데 자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지방자치라고 해서 그런 이제
지방자치의 다른 말은 단체자치인데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단체자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민자치가 있죠. 주민들 혹은 시민자치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단체자치하고 주민자치하고 세트로 가는 것이 이제 자치의 본령이고, 그다음에 분권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지방정부 내에서도 지금 저희가 참여예산 제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분권적인 제도인데요. 구청장이 고유 권한인 현재 법적으로는 구청장만이 예산 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주민들하고 나누는 거잖아요, 일정한 부분을. 그러니까 권한을 나눈다는 것이 분권이잖아요. 공유한다. 그래서 지금 자치와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소수의 엘리트가 어떤 문제를 결정하고 운영해 나가는 방식에서 이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문제들을 당사자에는 주민도 포함되고 행정도 포함되는 거죠. 정치도 포함되고,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권한과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걸 이렇게 의미한다고 저는 이제 아주 거칠게 말하면은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자치분권이 어떤 사회 운영 원리나 시스템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규칙인 헌법의 개정부터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법률의 개정이라든가 운영 지침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회 개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사회 개혁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시도가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분권 얘기를 많이 그때 했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만들어가지고 막 공공기관도 지방으로 막 이전시키고 이랬던 것이, 지나치게 우리는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보게 되면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다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인프라도 부족하고, 뭐 돈도 없고, 뭘도 없고,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자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안 되니까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립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도 옮기고 산업도 분산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자치나 분권 혹은 이런 뭐라고 할까 중앙집권화된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 다 그렇죠. 독일의 수도가 베를린인가 본인가요? 아무튼 베를린인가 봅니다. 전에는 서독은 본이었죠. 예를 들어서 베를린 인구가 한 1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100만 조금 넘는 정도. 인구는 우리보다 독일이 많죠. 그리고 서독의 행정수였던 본 같은 경우가 한 50만 정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여러 지방이 중앙정부 예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류가 아니라 다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자기의 어떤 독창성과 자기 문화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 서울에 가서 수도에 가서 살 이유도 없는 거고, 산업도 그렇고 사람들의 어떤 학교, 교육, 의료 뭐 여러 가지 측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크게 말하면 사회 개혁을 해나가자는 이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이걸 왜 하는가와 관련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핵심적인 대목 정도만라도 정확하게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거는 캠페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장들이 협의회를 구성을 했는데, 여러 협의회가 있는데, 이거는 지방정부 그러니까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치단체장 중에서 이 관심이 자치분권에 열의가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했고, 거기에 은평구도 구청장이 참가를 했기 때문에 회비를 내요. 그래서 그 회비 낸 돈을 가지고 자치분권 캠퍼스를 그 회원 단체들 대상으로 돌아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요 대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이나 의견. 근데 예를 들어서 왜 자치분권을 해야 하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트주의하고 그래서 분산을 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대중적인 어떤 대중의 지혜 이런 걸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철학적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거는 박정희 시대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뛰어난 지도자가 어떤 국가의 자원과 여러 가지 역량을 총 집중시켜서 중앙 집권적으로 수직적으로 사회 발전을 해왔던 이런 시대. 굉장히 엘리트주의가 강한 거죠. 이런 시대에서 그 시대의 이제 종말,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의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또 한편 리더십에 대한 종말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비판을 하잖아요. 모든 권한이 다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여야 간의 협치도 얘기하는데 사실 그 정신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만이 정답이 아니고 혹은 다른 견해를 가진 어떤 국민들이 있으니 같이 협의해서 어떤 민주주의를 룰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자 하는 것인데요. 근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자기들의 권한을 나누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바꿔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제 지방 정치인들하고 나누는 문제.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중앙정부의 관료들이나 그리고 중앙 정치인들은 굉장히 소극적이죠. 네. 자기들 다 밥그릇을 나누는 거니까. 지방 정부는 굉장히 적극적인데 그게 바꿔 말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굉장히 훌륭해서 나누자라기보다는 이제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소수의 엘리트가 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다 기획하고 풀어가는 이런 시기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향이다 라고 하는 주장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번에 역사적 배경이나 철학적 배경, 뭐 사상적인 배경, 뭐 사례 이런 것들을 자치분권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브리핑 끝. 저는 그래서 이걸 우리 은평구가 선두적으로 이걸 처음 하는 건가?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네. 관계는 아니구나. 딴 데서 먼저 시작했어요. 요 회장이 지방정부협의 회장이 시흥시의 이런 생각난다. 아무튼 시흥시장님이기 때문에 거기를 스타트를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좀 다르게 해요. 딴 데는 강의 위주로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그 철학에 담겨 있는 그 원리에 맞게 이제 쉽게 해서 엘리트인 강사의 얘기도 듣지만 실제 주인인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떠들어보고 스스로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은 뭐 자기주도 학습이라고까지 너무 거창하지만 결국 학습의 주인공은 학습하는 시민이잖아요. 그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얘기를 토론하고 나눌 수 있도록 공론장을 결합해서 운영한다라는 게 이제 은평 캠퍼스의 특징이죠. 우리만 현재까지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의 이제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죠. 네. 네. 박준 교수, 박대 교수님도 나오고 문건 나오고 그래서 내년에 헌법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건데 당연히, 네. 그래서 관심이 있었어요. 네네네. 네. 헌법으로 출발, 네. 기본적인 규칙은 헌법에서 나오는 거니까 헌법의 정신을 네.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헌법에 자치분권 관련된 강력한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보수적으로 여러 가지 또 법률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조례나 규칙 같은 것들이 막 바뀌어야 되고 막 이런 굉장히 큰 사회 개혁을 일어나는 거예요. 강의 듣는 것만으로도 네.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크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엘리트주의에서 좀 대중의 지혜, 한번 사면에서 지혜를 나누는 집단지성 이런 쪽으로 해야 사회의 변화를 의미한다. 근데 이제 엘리트들은 이런 얘기 하죠. 예컨대 지방정부가
지방정부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영털이 부의원들하고 단체장들이 선심성 예산 낭비도 만약 이러고 있는데 이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니네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못 준다 이런 거예요, 중앙정부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하려면은 지방정부가 그렇게 후지다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비해서 후지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지만 후지기는 마찬가지로 후지죠. 그렇지만 지방의원들로 대표되는 이분들의 행태를 보면 참 후진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니들끼리 주고받고가 아니라 권한과 재정을 주는데 이것이 어떤 시민들에 의해서 참여에 의해서 이것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이 참여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일종의 견제장치. 그러니까 참여예산 제도도 중앙정부 최초로 우리나라 도입된 거는 지방정부의 예산 낭비가 심하니 그걸 규제하는 좀 견제하는 방식으로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자체 예산 낭비를 막자라는 게 정부의 의도였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얘기는 차차 또 토론하는 과정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퍼실리테이터는 강사가랑은 다르죠. 그렇지만 사람들의 어떤 대화나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사전학습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최소한 헛다리 짚지는 않도록 해야 되니까요. 어떤 관례를 타거나 또 나누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퍼실리테이터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정도 지금 선생님이 주신 이 정도 자료를 읽어보시면은 아마 대체적인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핵심적인 어떤 요지 같은 것들은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하튼 핫 이슈,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사는 아니지만 국민적인 관심사로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또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핫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민들이 그럴 만한 수준이 되느냐, 권한을 나누고 참여하고 행사할 수준이 되느냐, 지방정부가 그럴 수준이 되느냐. 사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랑은 아직 우리는 참 좋은 취지지만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어 라고 하는 것이 현행체제를 고수하는 사람들의 주요한 논리거든요. 참여예산도 그래요. 주민들이 준비가 안 돼, 참 제도는 좋은데 시기상조다, 이런 게 주로 공무원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 이런 것들이 치열하게 이제 벌어져야 되겠죠. 대표적인 것이 촛불혁명이죠. 봐라, 이런 국민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 특별하게 궁금하신 거나 의견 없으시면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이게 약간 변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원래 조금 더 바람직하게는 우리가 3시간 정도 강의와 공론장을 한다고 하면, 저는 제가 강사라면은, 더군다나 퍼실리테이터가 있는 조건에서라면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강사가 강의를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사람들이 떠들고, 그럼 여러 가지 질문도 나오고 의견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보고 강사가 30분 정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줘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 지금 이분들이 했던 패턴은 2시간 강의하고 땡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1시간 동안 더 계셔야 되는데 비용 지급이 더 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민교육 정책팀에서 강사분들한테 요청은 드릴 텐데 어느 정도 이게 그분들이 수용해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호흡을 같이 할 분들은 그런 패턴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2시간 하고 1시간은 우리끼리 떠들고 그냥 우리끼리 결론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될 소지가 있다.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이 러닝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 주입 내려먹이기만 하는 거는 효과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참가자들 스스로 자기가 고민해보고 말해보고 뭔가를 해보는 것이 결국 자기의 학습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치분권을 얘기하는 이 캠퍼스를 운영하시는 지방정 협회 분들이 좀 철학이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자치분권을 얘기를 하는데 교육은 그런 정신을 담지 못하는 식으로 약간 계몽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뭔가 캠페인하고 알리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 제가 볼 그런 냄새가 좀 있는데, 근데 제가 여기 이기우, 제가 다른 분들은 잘 모르고 이기우, 한상희 이런 분들은 그냥 이름으로나 자료로는 많이 들었던 분인데 활동도 많이 하셨고, 이런 분 대체로 이런 분들은 저기 여러 가지 마인드나 이런 것도 오픈 마인드 돼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같이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다 재우지는 않으실 걱정이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가장 1차적으로는 학습자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오는가,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 학습 동기 이런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강사력보다도. 그래서 특히 이제 다소 좀 어렵다고 또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나 학습 동기가 유지가 될지, 이게 좀 관건인 것 같고, 다만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이제 안내에서 모집을 신청을 받은 거기 때문에 조금 동원하는 교육하고는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시나리오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번 가정을 해보면 모두명 좌석 배치가 돼 있겠죠. 원래는 스쿨식으로 하다가 바꾸는 게 좋은데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1시간 반, 2시간 정도 강의를 들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게 많이 이제 좋은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지쳐. 그리고 이제 아마 강의 끝나시면서 남겨놓고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보라고 하겠죠. 그러면 대부분은 고개를 숙일 거고, 몇 분이 요 특성상 이 주민참여위원들 신청하신 분들을 쭉 보게 되면 약간의 그 자기 과시 혹은 빅마우스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눈치를 봐가지고 이렇게 한두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얘기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를 마치기 전 짝짝짝 잠깐 쉬었다가 하면 다 도망가실라나 하는 것도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게 딱 아무튼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약간 다소 이렇게 학습하는 분위기, 다소 이렇게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얘기를 바로 시작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제가 간단하게 10분까지 갈 건 없을 것 같고, 네, 토론 주제 설명하는 것까지 합해서 10분. 아무튼 토론 주제 이렇게 아무튼 막 앞에서 좀 분위기 전환을 좀 해보고, 그다음 모둠별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데 퍼실리테이터 빼고는 6명 내지 7명이잖아요. 그럼 5분씩 얘기하면은 30분이잖아요. 30분, 35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는 사람들이 한 사람당 5분씩 얘기한다. 이런 정도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왔던 얘기들을 이렇게 꼭 다 발표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요. 거기서 나왔던 중요한 얘기들을 같이 의견이나 이런 걸 고민을 해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제가 전체적인 뭐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공유 같은 거를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모둠별 토론이 한 10분, 30분에서 35분, 경우에 따라 40분, 요 범주 내에서 한 35분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숫자가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전체 공유하는 게 한 15분 정도 되잖아요, 시간으로는. 그러면 이제 이 방식하고 이 방식을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걸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 요 관련해서 일단 1회차는 처음 모이는 거잖아요. 처음 모이는 거기 때문에 첫째는 간단한 자기소개. 그리고 뭘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강의를 쭉쭉 어쨌든 들었잖아요. 그래서 각자 강의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혹은 기억에 남는 것 혹은 소감을 한 번씩 떠들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기억에 남는 것과 소감을 떠드는 방식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드에다가 적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카드 라이팅 형태로 뭐 어떤 단어를 써도 되고 뭐 어떤 문장을 써도 되고 인상적인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어떤 기억에 남는 것, 소감을 좀 얘기를 쭉 해볼 것 같잖아요. 해보는데 이거의 성격은 뭐 쟁점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닐 거고 그냥 서로 의견을 그냥 쭉 공유하는 걸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는 어떤 질문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 질문 한 3가지 정도를 준비해서 이거는 스페어로 하고 시간이 되면은 하고 안 되면 한 가지나 두 가지만 하고 공통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해 서로 얘기를 쭉 들어보고 하는 식으로 공통 질문을 강사한테도 요청을 할 텐데 그 서로 주제 요청을 하기로는 했는데 전달됐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쭉 교육한 다음에 함께 토론할 주제를 좀 제시를 해달라. 근데 그걸 다 소화하지는 않더라도 아무튼 3가지 정도는 꼽아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강사가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할까요? 어떤 뭐 PT에 띄워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요거는 공통 질문이 만약에 2가지 정도를 얘기를 한다고 치면 이 나왔던 얘기를 기록을 하면 좋을까요? 공통 질문에 대해서 합의하는 그 모둠에서 합의되는 그런 합의까지는 아닐 거고 그냥 질문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합의를 하기에는 시간이 이게 뭐 한 20분, 25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어떤 질문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 생각들을 이렇게 쭉 했던 얘기를 이렇게 적어보는 형태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수정은 같이 하시게요. 그러니까 전지에다가 가로가 좋겠다. 전지에다가 여기는 카드가 붙어 있고, 그러니까 3등분을 해서 여기는 카드가 이렇게 뭐 꼭 분류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해요. 물론 6개니까 7개니까 이게 막 이렇게 체계적 분류가 어렵고 다만 연관성 있는 거는 붙여놓을 수 있는데 분류가 크게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능한 그냥 간단한 분류?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일반적인 워크샵 할 때처럼 미팅 퍼실리테이션 할 때처럼 막 이거는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막 물어보고 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용을 비슷하게 이렇게. 네. 근데 모르겠어요. 또 오늘 이걸 또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면 또 서로 이거 어디다 분류할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실 경우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성질의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1 질문에 대해서 2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있고 나온 얘기를 이렇게 적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자면 원래는 조 이름 같은 거를 정하려면 또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참고로 조 이름을 정할지 여부 조작은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퍼실리테이터가 계시니까 괜히 또 조장시켜 놓으면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이거랑 이거를 붙여서 하면 어떨까? 네. 1, 2로 이렇게. 그러니까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는데 예컨대 자기가 무슨 일을 소속 어느 동네에 살고 주민참여위원들이 대부분이니까 무슨 분과에서 활동하는지 서로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간단한 자기소개는 사는 동네랑 소속, 그 다음에 별명이나 좋아하는 유명한 사람, 그리고 이 기억에 남는 것. 글씨를 너무 못 썼네요.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얘기를 처음에 자연스럽게 해나가면 어떨까. 그러면 요게 한 분당 하고 분류도 해야 되니까 이게 한 10분, 15분 걸리겠는데? 한 10분 내로 끝내는 걸로 할까요? 가능하실까요? 이 카드 붙이는 것 때문에? 그 카드로 자기소개. 그냥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하는 거죠. 둘러 앉아 있으면, 네, 저는 먼저 퍼실리테이터가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요 모둠에 퍼실리테이터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좋겠다. 그냥 좀 있어 보이니까요. 까불지 말라고. 퍼실리테이터 소개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에 FT 소개.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한 다음에 스타트를 하면 저는 이름은 조지학이고요. 신사일동에서 합니다. 은평구 참여예산위원장으로 재작년부터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까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진, 뭐뭐 하는 사진, 이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을 보니까 저쩌고 얘기를 하면 1분 정도는 걸리겠다. 짧을 수도 있고 한 분이 간단히 진행하도록 이거를 한 분당 이걸 묶어서 각 1분 그래서 모아서 10분 그 다음에 이거는 한 20분에서 25분 그러니까 각 질문에 대해서는 10분 정도씩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기를 꼭 근데 저는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이제 퍼실리테이터 분들이 판단하시는 성격인데 두 가지를 꼭 다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질문을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충분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정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기를 이렇게 또 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예를 들어서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지방분권의 과제와 전망
우리가 지방분권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 주제가 그러면 뭐 누구는 뭐 어떤 헌법이나 법률의 개정 같은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거고, 누구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지방의원들 이렇게 되면 개판될 것 같은데 견제를 좀 해야 된다. 이게 되겠느냐 쉽지 않다. 왜 해야 되지? 이런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있는 날것 그대로 이제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는 질문을 일단 맥시멈으로 3개까지는 준비를 하되, 제가 화면에 띄워놓거나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분위기 봐가지고 한 가지만 얘기할 수도 있다. 근데 너무 얘기가 이제 안 돌면 그러면 다음 주에 넘어가야겠죠. 근데 보통 주제에 관련해서 한 번만 얘기하는 건 좀 아쉬운기도 하거든요. 이제 하다가 이제 저 얘기 했어야 되는데 딴 분 얘기 생각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2바퀴 정도는 질문당 돌아가는 게 좋은데, 여기서는 1인당 한 1분씩 해서 2번 정도 발언 기회를. 근데 너무 기계적으로 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 그러면 넘기기도 하고. 근데 연사를 하면은 망하니까. 그런 이제 진행은 아무튼 운영의 룰을 살려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요 이제 3번째 질문은 완전 스페어로만 놓고 첫 번째를 중심으로 하고 시간이 되면 2번째 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누가 기록하는가가 있겠네요. 저는 퍼실리테이터가 기록하는 걸 권유합니다. 또 우리 동토론 하면서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은 FT가 그리고 이 전체 공유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7개의 테이블이 나왔어요. 근데 시간은 한 15분밖에 안 돼. 전체 진행을 하시는 입장이라면 이 대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명씩 나와서 발표를 하게 하면 확 늘어질 소지가 크고, 그렇다고 뭔가 전체 공유를 안 할 수도 없고. 구체적이든지 아니면 결론으로 만들면 장소가 그렇죠. 넓지 않아서 50명 정도가 움직이려면 굉장히 나중에 소란해질 장소가 좀 넓으면 괜찮은데 그래도 몇 개 이렇게 그래도 되는데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어요. 50명, 저희 한 25명 수업할 때도 꽤 꽉 찼다는 느낌 들었는데 50명이면 꽤 그럴 수도 있죠. 사실은 강사가 여기까지 남아있으면은 테이블마다 하는 거를 쭉 돌아다니면서 보고, 이거 나왔던 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여의치가 않을 걸로 일단 가정하고, 만약에 강사분이 남아 계시면 조에서 굳이 발표하고 피드백하고 이런 식이 아니어도 쭉 정리된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인상적인 것들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없는 조건이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무슨 질문 같은 거를 조별로 질문 같은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질문을 모으기가 공통 질문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분명히 이제 교육을 한다 그러면은 질문 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질문 사항은 강의 시간에 조금 다뤄질 것 같고, 토론을 해보니까 이런 게 논의를 해보니까 이런 게 좀 다시금 궁금해지는데요. 이건 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의견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누구한테 해요? 원장님 다. 아니 어떤 거는 가능하기도 한데 제가 또 담당 강사도 아니기 때문에 또 아주 디테일한 이런 거는 또 제가 잘 모르죠. 질문은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 좀 할 수 있는, 먼저 가시는 경우에는 강의 시간에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교육을 할 때,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학습자들이 좀 주제가 생소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질문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많잖아요. 질문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카드를 나눠줘 가지고 궁금한 게 있으면 써서 중간에 수거해서 답을 하는데, 지금 요번에는 앞에 강의 진행은 팀장님이 하시죠. 팀장님이 그걸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시작할 때 네. 질문 있으면 네. 포스트잇에 적어서 네, 종이 카드 같은데, 네. 적어서, 사실은 질문이 많이 나오면 그것만 이제 분류를 해봐도 이분들의 어떤 학습 포인트 같은 게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먼저 하고 가시는 경우에는 그 교육 안에, 강의 안에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넣는 걸로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질문보다는 나온 의견을 공유하는 것 정도인데, 이거는 이렇게 할 수는 있죠. 3개조만 발표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5주 동안이니까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것도 좋네요. 그것도 좋아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 제가 다니면서 비슷한 얘기가 나온 거는 하고 조금 다른 색깔의 얘기를 한 3군데 정도 들어보고, 요거는 저희가 이렇게 촬영해서 꼭 공유하는 걸로, 그러니까 사진을 꼭 우리가 발표라고 하는 거는 구두로만 아니라 사진으로도 공유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면 3개 조 정도만, 3개 모둠만 발표하는 거. 발표는 누가? 참여자들. 네. 빅마우스 조심. 사전에 발표자를 정할 수 있겠어요? 봐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아니면 이런 거 어때요? 처음에는 첫날은 FT가 발표까지 하시면 어때요? 첫날만. 하면 그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아니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도 그 같은 부분을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아무튼 사전에 발표자를 정하는 게 좋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아무튼 알아서 네. 그 발표를 할 만한 분이 할 수 있게, 너무 빅마우스 하지 않도록. 네.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야기하면서 그냥 발표하시는 괜찮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서로 잘 모르는 분,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그룹핑 될 소지가 있죠. 자리는 그냥 임의대로 앉는 거죠, 와서. 지정하려고. 지정하고. 네, 공무원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분과별로 한 분씩 섞어서 섞이게? 네. 네. 같은 분과끼리 안 앉고. 네. 그래서 그거는 분과별로 이게 사전에 다 네. 해드리는 거고요. 제 생각은 요거 첫 1회차에 하고서 그 다음 주 2회차니까 1회차 했던 거는 그 전에 2회차 시작하기 전에 붙여놓고. 시험 보고. 그거는 그렇게 해서 준비해요. 좀 이렇게 했는데, 그냥 좀 방식을 바꾸거나 보완할 점,
혹시 없어요? 이게 5회차를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건 아니죠. 거의 그렇거든요. 아니. 우리 모두들 토론이나 이제 저 큰 꼭지는 그대로 갈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소개가 1일차 때였는데 2일차 때도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질문 어떤 여기 그 지금 강좌 내용에 따라서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어떤 생각들이 좀 그냥 논의되고 같이 그 안에서 집단지통으로 하나로 만들어가는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소개만 빼고는 일단 비슷한 패턴으로 하는 걸로 고민을 해보고 기조를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단조로움이 있는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좀 그런 건 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공통인 질문을 모으거나 뭔가 약간의 그 다른 내용을 넣거나 하는 거는 분위기를 봐가지고 FT 분들이랑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해도 되지 않을까. 네. 처음부터 그것까지 다 기획하기에는 또 실전에서 첫날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 걸 보면 조금 이렇게 견적 같은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하죠. 네. 첫날이 끝나고는 모여서 평가회의를 한다. 괜찮으시겠어요? 10시에 끝나. 간단하게 해놨어. 그럼요. 네. 밤새서. 네. 간단한 평가. 네. 시간이면 내용 숙지를 하고 각자 알아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어떻게 다른 제안이 있어요? 시험을 볼까요? 그다음에 또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 일단 이거 읽어보시고 시험 보시는 건 하면 안 돼요. 너무 붙어있잖아요. 이해하세요. 꼴통을 하는 건데 그건 안 되고요. 아니 시험도 여러 가지 실기 시험으로 이제 하는 거죠. 자치분권을 몸으로 표현해보기. 자치분권이란 아니면 여기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맨날 강의 듣고 그냥 끝나고 갔는데 어쨌든 의견을 나눠볼 수 있는 일은 잘 없으니까 이렇게 있을 것 같고 좀 흥미를 잘하면 이걸 질문지를 언제 나눠주시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처음에 깔아야 돼. 처음에 나눠주시면 저도 이제 가보면 처음에 질문지를 나눠주시는데 강의를 듣고 나서 궁금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눠주시니까 뭘 이렇게 질문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쉬는 시간에 안내를 다시 하죠. 다시. 중간에 중간에 쉬는 시간에 이제 질문지를 나눠주시고 취업해서 그 다음 시간에도 어차피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 강의하시고 끝에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시는 거니까. 질문지를 나눠준다기보다 테이블에 그냥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궁금한 걸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사실 처음에 한 번만 그걸 해보면 그 다음부터 질문지는 건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장님, 그러니까 처음에 나눠주는 방법이 있고 배영경 선생님 말씀처럼 중간에 나눠주는 게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나눠주고 중간에 또 얘기해요. 네. 중간에 그러면서 쉬는 시간 같으면 저는 앞에 강의를 듣다가 뭘 질문해야 할지가 막막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예시를 몇 개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질문하게 하는데 그거는 팀장님이 잘 하시도록 해야겠네요. 별도로 미팅을 가져야겠네요, 팀장님. 연로하셔가지고 참. 그러니까 팀장님 역할은 앞에 처음에 좀 열어주고 분위기 만들어서 사람들이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그 질문지를 좀 할 수 있게 처음에 그 안내하고 중간에 예시를 들어서 한 번 더 안내하고 그런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질문지는 아까 이런 질문. 이런 카드. 아니 포스트잇 좀 큰 거 준비해도 될까요? 그래도 됐죠. 네. 그래도 됐죠. 포스트잇을 하죠. 그래 큰 걸로. 네. 지기 편하게. 그럼 그 질문지는 또 이제 모든 별로 외부 용지 붙여가지고 시험을 따로 하는. 질문지요? A4 용지. 아니 그러니까 강사한테 전달하면 되니까.
강사가 거기 나오는 보고 아니면 팀장님이 진행을 하시면서 나온 질문 중에서 분류해가지고 좀 공통 질문이나 주요 질문 중심으로 이렇게 묻고 답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러면 포스트잇 안 하고 그냥 요런 사이즈로 해서 네, 준비해도 네. 괜찮겠네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건 있어요. 질문이 많은 경우에는 책상 위에 이렇게 해서 붙이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종이가 크면은 너무 이렇게 넓어질 소지가 네. 그 공간 배치가 가능하면 좋고 팀장 시력도 감안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건 팀장님이 편하시게. 네. 그러면 전시랑 뭐 질문 카드랑 또 준비할 거좀 네임펜? 좀 굵은 게 쓰실 수 있는 게 편하시죠? 아니 그냥 볼펜으로 하죠. 뭐 볼펜으로 또 돈 들어가잖아요. 또 이제 여기 전체 쓰시려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3색 내지 정도만 네. 테이블만 하나씩 두면은 되죠. 스카치 테이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저기 모더레이션 카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기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안 저희가. 있어요, 이거? 네네. 네. 혹시나 뭐 준비하실 때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네. 또 필요한 거. 간식이 좀. 네. 저 구성진은 언제 들어서 저희 주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해주실 거예요? 저희는 미리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날 네. 제가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일단 강사한테 요청을 해보고 하고요. 그리고 강사가 주면은 그 중에서 보고 이게 눈높이 맞는지 한번 고려해서 그 중에서 골라보거나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조금 그런 게 강사가 안 주는 경우에는 또 강사분이 이 교재들을 그대로 강의를 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다가 이렇게 뭔가 해서 쉬는 시간에 띄워놓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정답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네. 저희 아니면 거꾸로 일단 우리 여기 안 오신 분들은 제외하고라도 질문을 제안을 해보면 어떨까요? 질문을 잘. 그러니까 저는 시험을 해요? 아니, 질문을 내는. 그렇죠. 상대적으로 저는 이런 거에 익숙한 편이니까 선생님들은 좀 약간 낯선 주민 입장에서 여기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숙제를 내서 숙제가 이렇게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으면 안 돼. 듣기 전에. 그러면 이 교재를 배포하고 참가자들이랑 토론하고 싶은 공통 질문을 5과목이니까 한 가지씩 올리기를 숙제를 하죠. 은서이 밴드에다가 밴드가 아니라 카톡방에다가 공지는 목사님이 좀 해주시죠. 아, 제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글씨 못 써도 상관없어요. 예. 누르는 거니까. 네. 언제까지? 27일까지. 7일까지. 이게 다 네. 27일. 많잖아요. 27일. 열흘. 26일, 27일. 일단은 하나만. 네. 한 가지 각각. 그러니까 다섯 주제에 대해 하나씩. 다. 5개를 다 올려요. 네. 그러면 20. 주차별로 하나씩. 20일로 하나씩 더 어렵고. 27일까지 하죠. 뭐. 28일까지 하면 29일에 올리실 거고 강사를 한두 번에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27일까지 5개 주제. 각각 하나씩. 각각 하나씩.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 요거는 오지 않은 분들한테 숙제를 내야겠다. 이거 읽고 참가자랑 같이 토론할 주제 하나 질문. 주제나 질문이죠. 꼭 네. 질문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무튼 네. 어떤 분들은 질문을 이렇게 달아서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뒤에 한 분 계시더라고요. 아이
네. 토론거리. 네. 이거는 토론거리라기 질문이라기보다는 네, 생각하라는 느낌이네. 그럼 혹시 오늘 안 오신 분들 포함해가지고 이 29일 첫 개강 전에 한 번 더 만나서 하는 과정 아니,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안 해도 될까요? 안 오신 분들하고 뭐 미팅을 하거나 그래야 되겠죠. 아, 그래, 녹화해서 공유하고, 좀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요청이 있으면 또 만나기도 하고, 혹시 이거를, 황준 선생님이 이거를 정리를, 다 공유를 해서 네, 네, 메일로 네. 다 보내드릴게요. 네. 이거 저희가 정리하는 그 양식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아, 보내드릴 테니까,